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인 아들은 저를 많이 닮은 모습으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곱상하게 생긴 외모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딸은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선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굴이 많이 하얀 편인데 딸은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눈도 많이 작은 편이었어요. 눈이 작은 것은 남편도 눈이 크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족들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특히나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대놓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 서윤이는 누구를 닮았을까나? 아무리 봐도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러게, 아무리 봐도 우리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우리 딸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한동안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창피한 일이라도 벌인 사람 마냥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그런 제 생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에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시시때때로 대놓고 말했거든요. 그날은 시댁에 식사를 하러 오라고 했기에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한 뒤 잠시 둘째 낮잠을 재우기 위해 작은 방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떴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으로 거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선뜻 거실로 나가지 못하고 문에 바짝 길을 갖다 댄 채 엿듣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며 다투고 있었어요. 엄마랑 누나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본가에 안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얘가 왜 발끈하고 난리야. 내가 못할 말 했어? 말을 할 말 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할만하긴 뭐가 할만해. 왜 자꾸 우리 딸 얼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냔 말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시는 본가에 안 올 테니까 앞으로는 말 조심 좀 해줘.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남편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둘의 대화에 끼어들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도 이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글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우리가 고모들이랑 이모들한테까지 다 물어봤는데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알기나 해?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남편이 짜증스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버럭한 채 소리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겠어? 다들 우리 핏줄이 아닌 것 같다고 하지. 너도 네 눈으로 똑똑히 한번 봐봐. 서윤이가 너를 닮기를 했냐? 네 처를 닮기를 했냐? 우리 식구 중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 확인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혹시 알아? 네 자식이 아닐지? 결국 시어머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엄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엄마가 왜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너 말이야 그러다가 남의 자식 키우고 있는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다 키웠는데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둘 다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난 우리 집사람 절대 의심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집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기만 해봐. 그때는 진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무슨 못할 말 했어? 우리 입장에서 확인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리도 막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히기만 했거든요. 사실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저를 미워할 줄은 정말이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거실로 나가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는데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들 조용히 하지 못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당신 돌아도 보통 돈 게 아니구나. 하루 종일 막장 드라마만 쳐보고 있더니만 머리가 도른 게 분명해. 아니,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하고 앉았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든 거야. 어디서 입을 함부로 나불대고 있어. 내가 괜히 그러는 것 같아? 나도 참을 만큼 참다가 말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거야 외가쪽 누구라도 닮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어. 외가쪽은 아니야. 며느리가 얼굴이 저렇게 예쁜데 절대 아니지. 외삼촌도 인물이 훤한데 닮긴 어디를 닮아. 하나도 안 닮았구만.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에 참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그 순간 가족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고요. 여보, 일어났어? 혹시 다 들은 거 아니지? 나 다 들었어.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를 싫어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잖니?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어머님이랑 형님 말씀대로라면 서윤이가 저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으면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말인 거네요. 그런 거죠? 제가 두 사람을 한껏 노려보며 외쳤는데요. 요즘 세상에 바뀌기야 했겠냐? 아빠가 따로 있겠지. 시어머님이 끝내 그 말을 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여보, 가자. 라며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러게 친저하긴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또다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우리를 데리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냥 그 친자 검사인가 뭔가 해보자. 내 자식이 확실한데 그런 걸 뭐하러 해? 나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야 나도 떳떳할 거 아니야. 내 자식이 확실한데 떳떳하고 안 하고 할 게 뭐가 있어. 난 절대 친자 검사 안 할 생각이니까 앞으로 말도 꺼내지 마.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며칠 뒤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따져 물었거든요. 사부인, 잘 지내시죠? 예, 사부인도 건강하시죠? 근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사부인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네요. 엄마가 시어머님에게 걱정스레 물었다는데요. 제 목소리가 좋을 수가 있나요? 제가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있는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예, 병원에 가서 물어봤는데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났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요?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서윤이 엄마한테 따로 무슨 말 들은 건 없는 거죠? 예,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엄마가 마른 침까지 삼키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는데요. 사부인도 알다시피 서윤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 서윤이가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윤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우리 식구들이랑 닮은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외가 쪽을 닮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유전자 검사를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고 가지 뭡니까?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도둑이 제발 저러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찔릴 게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느냐 그 말인 거죠. 시어머님의 말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엄마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엄마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네요. 혹시 사부인도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까? 뭔가를 알고 있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내내 말하는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 보니 사부인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인데 저희 쪽에서도 뭔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부인,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겁니까? 예? 아, 예.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엄마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지는 듯하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아 보였다는데요. 마치 엄마가 단판을 짓고 말겠다는 듯이 시어머님에게 대물었다고 합니다. 사부인, 그럼 만약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우리 서윤이가 김서방 친자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참입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럼 아주 잘 된 거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확률은 아주 적어 보이네요. 제가 지금 사부인한테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으니 그 유전자 검사인가 뭔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아니,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조건이 꼭 필요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부인이 우리 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로 나오면 그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한 일정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만. 대가요? 아니, 무슨 대가를 치르라는 말입니까? 그 조건은 우리 쪽에서 제시할 테니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시어머님을 다시 몰아붙였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님이 엄마를 한껏 비웃으며 묻더랍니다. 사부인, 이런 일은 허세를 부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 자식 일은 그렇게 장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부인이 알고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전 우리 딸을 철수같이 믿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만 사부인은 많이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사실 지금 사부인이 하신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이니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줘야 우리도 유전자 검사인가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하긴 뭐 제가 보니 백발백중 우리 손주가 아닌 것 같으니 그럼 그렇게 하죠. 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 우리 손주가 아니라고 나오면 위자료부터 해서 다 그쪽에서 물어내고 아들 며느리 이혼시킬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럽시다. 그럼 사부인께서 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한 걸로 보고 김서방을 통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공문까지 보낸다고 그러는 겁니까? 누가 공무원 출신 아니라고 할까봐 아주 까탈스럽네요. 이래서 사부인이랑 제가 전혀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 이건 제 성격이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김서방한테 공문을 보낼 테니 그리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지금 우리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자동 녹음되고 있거든요. 아이고, 사부인이나 걱정하시죠. 아마도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니 변호사도 고용해야 하고 그럴 테니 빨리 서두른 편이 좋을 겁니다. 라며 시어머님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해서 남편과 함께 건너오라고 했어요. 집에서 친정까지 차를 타고 20분 거리에 있었기에 남편과 제가 불이 나게 친정으로 갔는데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남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서방, 자네도 자네 어머니 생각과 같은 건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전에 사부인이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서윤이 이야기를 하더구만. 예? 설마 장모님께도 이상한 소리를 한 겁니까? 그렇더구만. 근데 내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자네 어머니 얘기를 듣고 있자니 여간 고역이 아니었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난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네. 네, 장모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한 임무일세.
지금부터 내가 작성할 문서를 사부인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게 서로 간에 조건이 맞으면 우리 쪽에서도 그 유전자 검사에 응하겠네. 장모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서윤이는 엄연한 제 딸인데 그런 검사를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서윤이랑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니, 자네는 꼭 해야 하네. 부디 이번 검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네.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난 뒤 우리 쪽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면 사부인이 우리 제안을 다 들어주기로 했으니 우선 네 요청사항을 먼저 말해봐라. 엄마가 한 손에 볼펜을 들고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 난 진짜 괜찮은데? 나 필요한 거 없어. 없긴 왜 없어. 그동안 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말해봐. 이참에 아주 싹 다 뜯어고치게. 엄마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제게 묻고 있었기에 제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는 오히려 잘 걸렸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친정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앉아서는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남편이 제일 신나 보였습니다. 장모님, 그 항목에 외제차도 하나 넣죠? 뭐? 외제차? 아무리 그래도 외제차는 좀 그렇지 않을까? 외제차가 어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장모님,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날걸요? 모름지기 사람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래도 외제차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 안 했다가는 또다시 저희 엄마가 후회를 도모할 겁니다. 그런가? 그럼 난 모르는 일이네. 그건 자네가 넣은 항목이니까 나중에 다 원망이나 하지 말게나. 라며 엄마가 항목에 외제차를 추가했어요. 그 뒤에 몇 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엄마가 제게 또다시 물었어요. 다른 건, 또 다른 거 없어? 너 회사 다니는데 그 많은 제사 다 참석하라고 해서 매번 스트레스 받는다며? 아, 맞다. 그렇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매번 전화해서 잔소리 하시거든. 제 말에 엄마가 입술에 힘을 잔뜩 주는 듯 하더니만 두 번째 항목을 큰 소리로 말하며 작성했어요. 두 번째 항목, 제사에 참석을 못해도 절대로 뒷담화를 하거나 갈구지 않는다. 엄마, 말을 좀 순화해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갈군다가 뭐야. 지금 딥다 열받아서 뚜껑이 열렸는데 내가 눈에 뵈는 게 있을 줄 알아? 이 정도면 꾹 참고 쓰고 있는 거니까 엄마 건들지 마. 알았어. 그럼 세 번째 항목은 뭘로 할까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닐까? 그만하자. 제가 엄마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발끈한 채 외쳤어요. 아니지. 이번 기회에 아주 세기를 박아야 해. 그래야 엄마가 당신을 힘들게 안 할 거 아니야. 그거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네. 세 번째 항목은 김장 따위를 하러 오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보니 우리 사이가 아주 박력 있는 사람이었구만. 당연하죠.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모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신 거죠? 그럼 자네 덕분에 그래도 화가 좀 풀리는구만. 근데 진짜 괜찮겠나? 그럼요. 사실 우리는 김치 얼마 먹지도 않는데 매년 김장 때문에 달달 볶는 것도 짜증이 났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문서를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엄마 눈이 돌아가서 이 문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오케이 할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엄마가 뭐에 하나 꽂히면 앞뒤 가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 두 분이 이혼까지 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가 무슨 개를 하다가 홀라당 날려먹었거든요. 그때도 개주가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짓을 참 많이도 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는 다 날려먹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백팔백중 이 문서에 그냥 도장 찍을 겁니다. 그래 알겠네. 이제 보니 우리가 화를 낼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주신 사부인께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할 판국이구만. 그렇네요. 근데 덕분에 저도 이제는 조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 눈치가 많이 보여서 혼났는데 한꺼번에 다 해결된 거잖아요? 남편과 엄마가 한패가 되어 신나서 웃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저는 조금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시어머님이 이 모든 조항에 합의를 할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이 그 문서에 시어머님 지장을 받아왔고 제 지장까지 확실하게 찍은 다음 컬러 프린터로 인쇄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문서 한 장을 액자에 고이 넣어서는 시댁으로 가지고 가더니만 거실에 붙여놓기까지 했더라고요. 거실에 붙여놓은 사진을 엄마와 제게도 문자로 보내왔으니까요. 그런 남편의 기지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동안 남편도 중간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으로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큰 건 하나 잡았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암튼 그 뒤 저는 시댁 가족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머리카락 등을 챙겨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99.9% 친자가 맞았습니다. 그 검사지를 받아들던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한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진짜로 친자가 맞단 말이냐? 결과지 보고도 못 믿는 거야? 내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엄마, 외제차는 언제 사줄 거야? 우선 바로 예약 걸어야 되니까 얼른 차부터 보러 가자. 친자가 맞는데 어쩜 이렇게 안 닮을 수가 있어? 그럼 대체 누굴 닮은 거야? 고여단 모르고 내일 당장 차 보러 가자. 신난다. 우리도 외제차 한번 타보게 생겼네.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에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더니 시어머님을 바꿔드렸어요. 사부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거 아니겠죠? 사부인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 녹음되어 있고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속 불이행으로 우리 딸 이혼도 시키고 위자료까지 청구하겠습니다. 예? 이혼이요? 위자료요? 사부인이 어떠한 결정을 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떳떳한 저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님을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바람에 시누이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눈물을 머금고 시누이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우리 딸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아끼고 아낀 돈인데 그 돈으로 며느리 외제차 사주게 생겼네. 뭐? 그럼 그 돈 나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돈이란 말이야? 그래, 이거사. 우린 완전히 망한 거야. 그때 네가 옆에서 부추기기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네가 부추기는 바람에 우리 폭삭 망했어. 나 몰라. 나만 완전 망한 거잖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죽상을 한 채 울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모든 약속들을 이행해 나갔어요. 덕분에 그 뒤 제가 편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댁 이야기가 친척들 사이에서도 화두로 떠오른 모양인데요. 어느 날 시아버님의 여동생인 고모님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는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비밀을 찾아냈다고 말이죠. 그 바람에 남편과 제가 불이 나게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모님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니들 빨리 와봐라. 내가 뭘 찾아낸 줄 아니? 뭔데 그래? 니들 유전자 검사하고 난리 난 거 우리 엄마, 그러니까 니들 할머니한테 말을 했더니 단번에 정답을 말해주지 뭐니. 고모님이 잔뜩 신이 난 모습으로 말을 해줬는데요. 고모님의 말에 의하면 서윤이와 남편이 검사까지 했다는 말을 지방에 계신 시할머니께 했던 모양인데요. 지금부터는 시할머님과 시고모님의 대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엄마, 지금 오빠네 난리도 아니잖수. 난리도 아니라니? 뭐가 난리도 아니야? 글쎄 말이야. 엄마 증순주 서윤이가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다고
엄마 며느리가 난리를 친 모양이야. 그래서 친자 검사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글쎄 검사 결과에 친자라고 나왔다지 뭐야. 아니 돈 들여서 쓸데없는 짓을 뭐 한다고 하고 난리들이야. 서윤이 딱 보니 지 고모인 주연이를 아주 쏙 빼닮았더만. 서윤이가 무슨 주연이를 닮아. 많이 다르더구만. 얘들이 근데 니들 그새 다들 잊은 거야? 있더니 머리죠. 서윤이 고모, 그러니까 주연이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얼굴 싹 다 뜯어 고쳤잖아. 니들이 오래돼서 깜빡한 모양인데 얼마나 뜯어 고쳤던지 내가 못 알아볼 정도였잖아. 그래서 내가 난리 치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맞다. 그랬었지. 그게 하도 오래된 일이라 우리도 깜빡하고 있었네. 여기 봐봐라. 이게 주연이 뜯어 고치기 전 얼굴이잖아. 증손녀 서윤이랑 완전 판박이지? 세상에나 맞네 맞아. 이렇게 보니까 둘이 완전 똑같이 생겼네. 근데 이렇게 보니 주연이도 올케 언니랑 오빠를 전혀 안 닮긴 했네. 고모님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는데요. 할머님께서 다시 일침을 가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안 닮을 수밖에. 네 올케 언니도 얼굴 싹 다 갈아엎었잖아. 뭐? 올케 언니도 그랬단 말이야? 그건 처음 듣는 말인데? 나도 잘은 모르는데 결혼하고 나서 무슨 야매로 하는 그런 곳에서 싹 다 뜯어고치고 와서 네 오빠가 산다 못 산다 난리도 아니었잖아.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고 하더니만 어디서 친자 타령을 하고 자빠졌어. 이 사진 가져다가 네 올케 언니랑 주연이 보여줘봐라. 아무 말도 못할 거다. 괜히 우리 손주 며느리만 고생시켰구만 그래. 내가 진즉에 알았으면 그냥 요절을 내버렸을 텐데. 안 되겠다. 너 올라가거든. 네 올케 언니랑 주연이 다음 주 주말에 내려오라고 해라. 밭일 때문에 한참 바쁘던 참인데 와서 일이나 시켜야겠구만. 올케 언니가 내려온다고 할까? 안 내려온다고 하면 이렇게 전해. 네가 감히 안 내려와? 그럼 내가 올라가서 한 달 살이 하면서 니들 얼굴 갈아엎은 거 여기저기에 싹 다 뿌려버리려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라. 딱 이렇게만 전해. 그럼 지들이 안 내려오고 백이나 한번 보자. 고모님이 할머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쯤에서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확인해 보니 우리 딸이 시누이 얼굴과 아주 판박이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을 정도였는데요.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와, 나도 이제야 생각났네. 이래놓고 뭐 친자가 뭐가 어쩌고저쩌? 그 난리를 치고 있어? 남편의 말에 시누이가 냅다 밖으로 주랭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할머님이 계신 시골로 억지로 내려가서는 주말 내내 밭일을 하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할머님 성격이 그냥 넘기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찌나 고생을 하고 왔던지 시어머님은 한동안 한의원에 가서 침까지 맞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우리한테는 외제차까지 사주고 약속 이행을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고 전화 이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저는 아주 편해졌는데요. 시어머님이 아예 찾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